안녕하십니까. 십시일강입니다. 오늘은 치열한 현장에서 직접 삶에서 부딪히며 기업의 성장을 돕고 조직을 살리고 경영자에게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온 경영 컨설턴트 백성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M&A, 마케팅, 조직관리, 처세술까지 이론이 아닌 실전에서 길어낸 생생한 이야기. 지금 변화의 물결 속에서 방향을 고민하는 기업가들 많으시죠? 모든 리더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현장 중심에 깊이 있는 통찰,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우리 백성민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송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일을 짧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난 20년 동안 경영 컨설팅을 오래 하다 보니까 각 기업체 강의라든가 그다음에 기업체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일에 중점적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대표님은 다양한 산업을 경험하시고 경영 컨설팅과 M&A까지 다루고 계신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한 기업 경영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건강한 기업 경영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 신체와 기업은 똑같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프기 전에 종합검진, 건강검진 받지 않습니까? 아, 네, 예. 근데 가장 문제가 뭐예요? 무서운 얘기가 때는 늦으리.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안 받고 있다가 어느 날 암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기업도 똑같습니다. 항상 사전에 우리가 미리 점검을 하고 미리 예측을 하게 되면 많은 분의 해소가 될 수 있지만 많은 그 경영 CEO들은 앞에 있는 현실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닥쳤을 때 늦었을 때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기업 경영도 인간의 신체 건강과 똑같다. 주기적인 관리, 정기적인 관리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 주기적인 관리, 그리고 건강 관리, 몸에 대해서 비유를 해주셨는데 딱 적절하신 말씀 같아요. 우리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대표들이 M&A에 대해서 막 두렵잖아요. 막연한 두려움이나 환상을 또 가지고 계시는데 현장에서 느끼신 그 성공적인 M&A를 위한 핵심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M&A라고 하는 것이 사실 기업 인수합병을 말하는데요. 사실 좀 안타까운 것이 저보다도 더 훌륭하신 많은 분들이 이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좀 더 우리가 기업을 사고 팔고 합병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힘들 때 파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좋았을 때 더 좋은 거로 나가기 위해서 합병을 한 경우가 많아야 되는데 보통 보게 되면 회사가 어려울 때. 어렵다. 네. 예, 힘들었을 때 많이 찾아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과적으로 기업 인수합병은 내가 2위 하는 업체하고 3위 하는 업체가 같이 합병을 해서 1위 업체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수합병 같은 것이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경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강한 쪽이 작은 쪽을 그냥 먹어버리는 그런 인수합병은 가장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우리가 좀 기업의 M&A에 대한 기본적인 체질 개선을 좀 하고 또 바뀌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요즘 이제 마케팅이 브랜드의 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도 마케팅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1인 기업가로서 마케팅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SNS에 홍보를 하기도 하지만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구정 광고가 또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는 이 마케팅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왜냐면 뭐 워낙에 요새 책자도 많이 나오고 또 홍보도 많이 되고 정보도 많고 하다 보니까 나에 맞는 우리 회사에 맞는 내 제품에 맞는 그 마케팅이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본질을. 남이 했으니까 뭐 어떤 때는 라이브 커머스를 해야 된다. 뭐 어떤 때는 나가서 전단지를 뿌려야 된다. 어떤 때는 또 PPL 자료 만들어야 된다. 많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수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규모와 내 제품의 특성과 이걸 받아들이는 어떤 포인트를 잘 찾아서 내 몸에 맞는 그런 마케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내 몸에 맞는, 내 것에 맞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남의 따라가기 좀 예, 많이 바쁘잖아요. 그렇게 되죠. 네, 그것은 좀 잘못된 방식이기도 하죠. 마음이 급하면 몸이 또 급하게 예, 마련이죠. 맞습니다. 예, 대표님의 조직 관리 철학이 궁금해요. 그 구성원들과 신뢰를 쌓고 지속 가능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일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M&A를 하다 보면 아니면 투자 유치를 많이 하다 보면 사실 그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CEO의 마인드입니다. 그러면 회사를 찾아갈 때 저 같은 경우 이제 투자 유치를 해준다. 갈 때 가기 전에 전화를 먼저 하고 합니다. 전화하게 되면 누가 받습니까? 거기 이제 여직원이 받든가 대부분. 직원이 받죠. 예. 그럼 제가 전화를 먼저 하면서 전화를 받는 태도라든가 말 뽐새를 보고서 그 회사의 퀄리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도착한 다음에 CEO를 만나러 가서 그 경영 임원진들 만나기 전까지 직원들과 듀 딜리전스 사전에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걸 알 수가 있죠. 회사의 분위기가 있죠.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을 옛날에 다녔기 때문에 회사에 사원이 있고 사가가 있고 그 다음에 철학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많이 나와 있는 많은 벤처 회사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회사들이 갑자기 생기다가 갑자기 사라지다 보니까 그런 벤처에서 없죠. 많았죠. 뿌리가 없죠. 안타까운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돈을 많이 주니까 너무나 진짜 이렇게 옮겨다는 경우가 많죠. 내가 막 일을 있다가 저희가 잘할 때만 하더라도 경력 이력서를 쓸 때 3년이 지나지 않는 거는 쓰질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직원을 뽑게 되면 수십 장이 옵니다. 한 달 안에도 뭐 3군데 갔다 갔다 하고 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많은 젊은이들의 어떤 컨셉이 되다 보니까 이 기업의 철학, 회사의 철학이 없고 그다음에 어떤 뿌리가 없다 보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첫째 그러면 회사가 중심을 잡으려면 CEO의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종업원도 중요하지만 회사의 CEO가 갖고 있는 마인드가 뭔가에 따라서 투자가 결정이 되죠. 아마 회사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특허가 좋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CEO의 마인드가 우리 투자자와 컨셉이 맞지 않다고 하면 도저히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제 A라는 회사가 저한테 투자를 해달라고 왔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딱 중요한 게 뭐냐면 CEO의 마인드가 도저히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당신만 CEO를 그만둔다면 투자를 하겠다고. 그 회사의 CEO가 그만둔다고 해도 그 회사의 지분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지분은 그대로 있고 경영은 다 돼 있죠. 근데 보통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족 경영을 많이 하죠. 네. 대표이사가 오게 되면 자기 와이프가 와 있고 자기 가족이 와 있고 자기 친척이 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벌써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가족 경영이요? 예, 가족 경영의 단점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더 좋은 어떠한 그 달란트가 있는 그런 전문 경영인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CEO의 마인드가 오픈되어 있는와 폐쇄적인 거에 따라서 그 회사의 앞으로의 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한 좀 좌우가 된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회사의 철학, 대표님의 철학을 듣고 싶네요. 저는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한 신뢰로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출근할 때 아침에 출근해서 나올 때까지 우리 여직원과 이제 잘 마주칩니다.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그 대표이사님의 비서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 했던 거를 많이 알죠. 상사가 사전에 느끼는 게 뭔가를 미리 알듯이 또 반대로 저는 우리 여직원이 또 우리 직원이 내 밑에 있는 부장 과장들이 오늘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상태를 많이 체크를 합니다. 어포지 마인드라고 내가 상대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같이 일하는 우리 직원들의 어떠한 모든 것들을 내가
CEO로서 감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앞으로 오는 어떠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회사의 경영이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 관리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힘든 점, 어려운 점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직원들과 항상 눈을 이렇게 마주치고 계신가 봐요. 네네, 그렇습니다. 야, 직원들의 마음을 읽는 사장의 마음. 네, 대단하십니다. 경영자 또는 리더에게 꼭 필요한 현대적인 처세술이 있다면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처세술은 사실 뭐 아시겠지만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너무나 많은 것을 이렇게 관여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려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려놓기 똑같은 건,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죠.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이랬으니까 가장 듣기 싫은 얘기죠. 결과적으로 제가 이 제너레이션 갭을 느끼기 전에 제가 우리 자식하고 대화할 때도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 시대에 옳은 것이지 지금 시대에 옳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 몸은 머릿속은 결과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급이 올라갈수록 결과적으로 더 많이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더 존중하고 그들의 눈높이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많은 걸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각 직분자마다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최대의 영향을 주는 것이 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대표님이 또 기업 교육을 많이 네, 진행하시잖아요. 가장 반응이 좋았던 주제나 강의가 있을까요? 이제 가장 사실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저희 세대 때는 당연히 여겨졌던 그러한 인간관계에 대한 것들이 사실 많이 이제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만약에 지금 제가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 제가 다시 타임머신 타고 와서 지금 30대, 20대가 돼가지고 취직을 한다면 전 성공할 확률이 많죠. 첫째가 뭐냐면 겸손하기 때문에. 아, 겸손. 예, 그다음에 상대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죠. 존중하고 예, 배려하고.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떤 배려와 그것이 미덕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편을 배려하고 그다음에 상대편을 네. 희생하는 어떠한 그런 생각. 제가 다닐 때 우리 회사의 사원이 뭐였냐면 창도희였습니다. 창조와 도전과 희생. 아, 그 옛날에 제가 대우를 다녔는데 대우그룹의 네. 사원이 창조와 도전과 희생이었습니다. 그럼 창조라고 하는 크리에이티브, 한 새로운 것을 갖다가 일깨워내는 아이디어가 창출돼야 되고 도전은 두려움을 없애고 도전할 때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sacrifice, 희생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지금 희생 이런 단어를 지금 사람들한테 얘기하게 되면 무리한 요구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아무래도. 예,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건 옛날에 과거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거부감 없이 이들한테 전달시킬 수 있는가가 제 교육의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경영 컨설팅과 콘텐츠 플랫폼이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디지털 전환 시대이고 또 AI 시대인데 이 AI 시대의 리더십 그리고 콘텐츠 기반의 브랜딩 등을 해야 되는데 이 플랫폼을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 제가 만들고 있는 그 빛과 소음이라는 플랫폼에도 제가 많이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feel, 느낌이죠. 네, 아무리 느끼게 감정이죠. 하려고 해도 안 네, 되죠. 이모션, 그다음에 감성, 느낌 이런 걸 집어넣습니다. 그게 뭡니까? 결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대화입니다. 대화에서 오는 느낌은 대화를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눈을 보고 또 향기를 느끼면서 가까이서 또 악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악수를 할 때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의 체온도 느낄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구두를 만드는 구두 수선하시는 분들이 구두 모양만 봐도 이 사람이 직업을 알 수가 있다고 하듯이 네. 우리가 대화를 하게 되면서 그 사람의 체취를 느끼고 말의 뽐새를 느끼고 서로가 내 말을 전달했을 때 이것이 결과적으로 더 나아가는 어드밴스 되는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거기에 인공지능이 많은 부분을 커버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감성이 있는 것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분들 경험이 되는 것들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사람의 감성을 닮으려고 해도 그게 안 닮아지죠. 어떻게 사람의 체온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멀지 않아서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그렇죠. 로봇도 체온을 느낄 것이고, 그렇죠. 오겠죠. 예, 예. 좀 세상이 무섭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면 당한다. 알아야 하죠. 마지막으로 지금 막 사업을 시작했거나 조직을 이끌게 된 리더들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을 해주고 싶습니까? 예, 일단은 저는 사실 아까도 제가 그 말씀드린 것 중에서 창조, 도전, 희생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도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처라고 하는 것이 저는 어드벤처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드벤처. 내가 어떠한 것을 도전하지 않는다면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두려워하지 마라. 결과적으로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었죠. 젊었을 때 고생도 사서 한다라는 얘기 했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움츠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어떠한 실패와 성공의 어떠한 그 잣대는 종이 한 장 차이고 아마 성공해서 얻는 어떠한 값어치도 있지만 실패했을 때 얻어지는 값어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 마인드를 좀 더 그렇게 도전 정신을 많이 갖고 거기에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모든 것도 희생할 수 있는 각오가 돼 있다면 앞으로 나와 있는 석세스라는 단어는 보장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오늘 백성민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좋은 경영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대표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영은 결국 사람이고 조직의 힘은 신뢰와 처소의 균형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강한 전략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끄는 리더의 자세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실천하시는 분이 우리 백성민 대표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방향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응원의 표시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오늘 감사하고요. 우리 백성민 대표님과 함께 소통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빛과 플랫폼 대표이신 우리 백성민 대표님 응원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